온라인 분석 처리와 다차원 자료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와 다차원 자료 모델 주제는 3장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세 번째 절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 중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목표는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분석 처리에서 자료 구조 역할을 하는 다차원 자료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온라인 분석 처리와 온라인 거래 처리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온라인 거래 처리입니다.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OLTP라고 보통 부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온라인 분석 처리입니다.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 OLA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곧 설명을 할 텐데 온라인 분석 처리가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한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 처리는 저희 빅데이터 분석의 자료를 제공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는 것이 온라인 거래 처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온라인 이제 분석 처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LTP, 온라인 거래 처리는 대용량 자료를 신속하게 읽고 쓰고 검색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그러한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거래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에 사용하는 운영 데이터베이스, 제품 빅데이터 분석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영 데이터베이스들을 축적하는데 바로 온라인 거래 처리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판매 자료를 분석한다. 판매 자료를 나중에 뒤에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용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판매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돼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판매 데이터베이스, 즉 어떤 판매가 일어났을 때 그 기록을 그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거래 처리는 온라인 거래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거래 처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용 데이터베이스가 처리가 되고 그 결과로서 자료들이 축적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분석하려고 하는 온라인 분석 처리가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OLAP, 온라인 분석 처리는 우리가 그러한 자료를 단순하게 빨리 처리하고 많은 자료를 잘 처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축적된 자료들을 좀 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차원의 검색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OLAP,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온라인 거래 처리, 판매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거래 처리를 하면 판매가 일어났을 때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많은 자료를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판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 분석 처리는 어떤 부품이 어떤 판매가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는지 뭐 언제 많이 판매되었는지 그러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료를 검색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활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 분석 처리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운용과는 그 다른 차원의 다른 추상화가 더 된 그러한 분석을 위해서 검색을 위해서 자료를 운영하는 행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석 처리는 주로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검색하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위한 검색을 위해서 자료의 구조라든가 자료의 처리를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온라인 거래 처리하고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자료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다차원 자료 모델, 멀티 디멘셔널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그러한 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분석 처리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큐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온라인 분석 처리 중에서도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제품 개발에 대한 온라인 분석 처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차원 자료 모델을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큐브도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데이터 큐브. 그래서 이렇게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과 데이터 큐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분석 검색 또는 뭐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석 처리는 축적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제품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수의 차원 기반의 연산과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석 처리가 저희 빅데이터 분석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하나의 어떤 기술로서 포함이 되고 자료 분석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자료 모델 중에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한 전용 제품 자료 모델인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베이스로는 데이터 큐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비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온라인 거래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필요하고 자료 구조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것에 비교해서 우리가 온라인 분석 처리에서는 그 온라인 분석 처리에 맞는 자료 구조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한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한 다차원 자료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차원 자료 모델에 맞추어서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추출해서 그것으로부터 데이터 큐브를 생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 큐브가 생성되면 이 데이터 큐브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뭐 검색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다 합쳐서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하는데 온라인 분석 검색을 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단계 다차원 자료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설계하는 거,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다차원 자료 모델에 이거해서 데이터 큐브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 큐브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분석 처리, 이 세 가지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예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차원 자료 모델을 작성하는데요. 이 다차원 자료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세 가지 요소를 결정하는 과정이 다차원 자료 모델을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차원 자료 모델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사실, 측정값, 그 다음에 차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일단 사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나 정보가 생성되는 것은 어떤 사건, 이벤트, 특정한 우리가 관심 있는 이벤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관심 있는 사건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분석 처리를 할 때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은 바로 판매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어떤 단위 판매가 일어나는 순간이라 이렇게 단위 판매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일어나면, 즉 판매가 하나가 일어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정보들이, 속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판매되었는지, 얼마에 판매되었는지, 누구에 판매되었는지, 어디서 판매되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이런 사건이 하나가 생기면 판매가 일어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때 판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이런 판매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실이 일어났을 때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생기는데 그 속성 중에서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속성, 기준이 되는 속성을 우리가 측정값, 메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측정값이 판매가겠죠. 얼마에 그 판매를 통해서 얼마의 어떤 매출이 일어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경우에 측정값은 그 판매에 대한 매출 이 측정값이 되겠죠. 또는 뭐 판매된 물품의 개수가 중요하면 물품 개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판매 그 횟수 자체가 그 단위 판매 일어난 것 자체가 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횟수도 우리가 측정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어떤 사실이라는 게 어떤 사건의 기록이라면 그 사건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속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속성을 우리가 메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도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요소가 차원입니다. 차원은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생성되는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관심 있는 속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품 판매 예제 같은 경우에 판매가 일어난 게 사실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판매 액수가 뭐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 됐다 했을 때 그 외에 판매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관심 사항이 되는 속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이 판매됐느냐, 누가 사갔느냐, 고객이 누구냐, 또는 어디서 판매됐느냐, 또 언제 판매됐느냐,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속성들이 각각 우리가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은 나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분석 검색 과정에서 어떤 검색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료들, 속성들을 여러 개의 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차원 자료 모델의 세 가지 속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측정값, 차원 요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고 다차원 자료 모델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연결한 겁니다. 세 가지 요소를 연결했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을 중심으로 하고요. 사실 안에는 이제 측정값이라는 그 속성이 주요 속성,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속성이 있고요. 측정값은 꼭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판매가도 되고 판매가, 그다음에 판매 수량, 그다음에 판매 자체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측정값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별처럼 별 모양으로 쭉 디멘전들을 쭉 연결해 놓은 뭐 우리가 가시화를 하자면 다차원 자료 모델은 그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차원들을 나열한 그러한 모델이다. 그래서 다차원 자료 모델 이렇게 부르고요. 측정값은 그런 사실에 포함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그림은 우리가 예를 계속 들고 있는 판매에 관련된 다차원 자료 모델을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판매라는 사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판매 사실에는 측정값이, 여기서는 이제 판매액이라는 측정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사실로부터 쭉 외부로 각각의 차원들이 4개의 차원이 여기서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가 일어났을 때 누가 물건을 샀느냐, 고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 샀느냐, 시기라는 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판매됐느냐, 판매 장소라는 차원이 되겠고요. 어떤 제품이 판매됐느냐, 판매 제품이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표현을 하고 사실의 측정값을 결정을 하고 그 사실에 관심 있는 속성들을 쭉 디멘전, 차원으로 나열한, 연결한 이런 모델을 다차원 자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자료 모델 가운데는 판매 사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사실에는 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평가, 측정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값에는 여기서는 이제 판매액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판매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로부터 차원을
만들어서 쭉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차원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다차원 자료 모델이 생성됐으면 이 다차원 자료 모델을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한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큐브입니다. 데이터 큐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큐브는 다차원 자료 모델에 의해 실제 분석될 대상 자료들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가시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좀 바꿔서 앞에 판매 다차원 자료 모델에 3개의 차원이 있다고 그래서 3개의 차원이 있다고 가정했는데 고객, 시기, 판매 장소 이 3개의 차원을 가진 데이터 큐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데이터 큐브를 만드냐면 각 차원을 축으로 하고요. 디멘전 각 차원을 축으로 하고 진짜 하나의 값들은 어떤 하나의 사실들이 생기면 그 사실들은 그 축의 좌표값들로 쭉 연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좌표값이 가리키는 곳에 측정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면 바로 데이터 큐브가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큐브에 저장할 하나의 사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20년 1월 23일 진주시에서 김갑동 고객이 50원어치 판매를 하였다. 김갑동 고객에게. 그러면 이제 어떤 사실이죠. 판매가 일어난 사실인데 거기에 보면 시기, 그러니까 2020년 1월 23일, 장소, 진주, 그 다음에 고객, 김갑동이라는 3개의 차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측정값으로서는 이제 50원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집합으로 표시를 해보면 김갑동은 고객 차원, 고객의 그 축에, 고객의 차원의 하나의 값이고 진주시는 판매 장소라는 차원의 하나의 값이고 그 다음에 1월 23일은 시기라는 차원의 어떤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축에, 각각의 디멘전의 축에 각 값을 그 현재 사실, 일어난 사실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을 고객축이라 하면 X축에 어떤 김갑동이라는 값이 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장소를 Y축이라고 그러면 진주시가 하나의 값이 되고요. Y축 위의 값. 그 다음에 판매 시기가 G축이라고 그러면 G축에 1월 23일이 하나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요 3개의 좌표값, 김갑동, 진주시, 1월 23일이라는 값이 결정이 되면 하나의 3차원 차원의 하나의 공간 좌표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 좌표에다 김갑동, 진주시, 1월 23일이라는 좌표값을 가진 공간 좌표에다가 50이라는 측정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검색이라든가 또는 분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각각의 축에다가 그 사실에 일어난 값들의 그 좌표를 결정하고 그 좌표가 결정이 된 것에 측정값을 저장하는 것이 데이터 큐브에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제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그 축을 디멘전을 3개만 차원을 3개만 결정했지만 n개의 차원에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개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그 각각의 사실들을 n개의 차원의 어떤 좌표값으로 다 결정을 한 다음에 또 그 좌표값이 결정하는 위치에 차원의 좌표값이 결정하는 위치에 측정값을 저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 큐브를 만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3차원을 가진 다차원 자료 모델의 어떤 데이터 큐브를 만든 예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판매 장소, 고객 시기에 하나의 사실에 대한 좌표들이 결정되죠. 진주시, 김갑동, 1월 23일. 그리고 그 좌표들이 결정되면 3차원, 여기선 차원이 3개니까요. 3차원 공간에 하나의 점이 결정이 되고요. 그 점 위에다가 측정값 50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제 측정값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요 위치에다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온라인 분석 처리 연산에 의해서 이 자료들을 검색하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앞에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큐브 위에다가 온라인 검색 연산, 그 검색을 위해서 온라인 처리도 필요한데요. 그런 주로 온라인 검색 연산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를 찾아내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석 처리,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온라인 분석 검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관심 사건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속성인 차원들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사실을 중심으로 이 차원들을 연결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의 그 온라인 분석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전에서 가장 우리 판매를 많이 해준, 그러니까 판매액이 높은 고객은 누구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온라인 분석 검색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판매 장소라는 디멘전,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게 판매 장소니까요. 그거랑 고객이라는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객. 그래서 판매 장소를 결정을 하고 고정을 하고 대전으로, 그 다음에 그냥 고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판매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판매액이 높은 이라는 말이 바로 판매라는 사실을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 장소하고 고객의 관계를 물어보는데, 그때 판매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두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판매 장소가 대전이라고 고정을 하고 가장 그러니까 판매 액수가 높은 고객이 누구냐라는 걸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쪽 고객 쪽에 가서 누군지, 예를 들면 김갑동이다, 그럼 김갑동을 그 검색을 해주는 거죠. 또는 이 사실이 예를 들어서 가장 판매액이 낮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른 어떤 고객하고 연계.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차원 간의 관계를 검색하는 것이 온라인 분석 검색이다. 온라인 분석 처리는 이런 온라인 분석 검색을 포함해서 온라인 분석 검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 차원의 사실들을 약간 조정을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온라인 분석 처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온라인 분석 처리, 온라인 분석 검색, 그 중에서 온라인 분석 검색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온라인 분석 검색은 거기에 그림에 이제 온라인 분석 처리 검색 1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는 판매 장소랑 시기 관계, 방금 이제 대전하고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판매 장소와 시기를 연결하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분석 처리처럼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 판매 장소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판매액이, 그러면 이제 사실을 연결을 한 거죠. 사실을 통해서 어디를 연결했냐면 시기, 여름, 겨울, 가을, 또는 날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전에서 판매액이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날짜라든가 또는 계절이라든가 그런 걸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차원 간의 관계를 검색을 하는데, 그때 사실을 중심으로, 사실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차원 간의 어떤 관계를 검색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분석 검색입니다. 그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온라인 분석 검색의 1번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자료 모델, 앞에서 예를 든 판매 다차원 자료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 차원들이 이제 4개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온라인 분석 처리 검색 1은 바로 판매 장소랑 시기를 우리가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을 통해서 검색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분석 처리 2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시기 관계를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판매액이 가장 많은, 판매를 가장 많이 해준 고객은 누구냐,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기와 고객을 연결해서 검색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차원이 여러 개 있다면 차원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차원 여러 개를 각각 사실을 통해서 연결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분석 처리 1, 온라인 분석 처리 2는 각각 2개씩 이렇게 연결했는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석 처리 1과 온라인 분석 처리 2를 연결해서 세 개의 차원을 연결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전에서 여름에 가장 물건을 많이 팔아준 고객은 누구냐? 이렇게 되면 세 개 이제 연결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n 개 우리가 연결된 이 다차원 자료 모델에 연결된 n개의 차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린 N차원간 온라인 분석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차원, 다차원 자료 모델 중에 두 개의 차원만 가지고 온라인 검색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N개의 차원에 대해서 검색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 판매 시기에 대한 온라인 분석 검색을 했고요. 그래서 여름에 가장 많이 구매를 한 고객이 누구냐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서 1과 2를 합쳐서 대전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구입한 고객은 누구냐 그렇게 우리가 대전에서 어떤 시기 여름에 가장 많은 상품을 구입한 고객은 누구냐라는 이런 식으로 n개의 차원을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그 다차원 자료 모델이 준비가 되면 n개의 차원을 가진 우리가 관심 있는 차원을 가진 n개 그 차원을 가진 다차원 자료 모델이 준비되면 거기에 n개의 이런 차원에 관련된 온라인 분석 처리 또는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거의 이런 것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분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이제 온라인 분석 검색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분석 검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온라인 분석 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분석 처리 연산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피벗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에 포함되는 차원을 선택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연산. 그래서 우리가 뭐 지역하고 시간을 연결했다가 또는 사람하고 뭐 지역을 연결했다가 이런 식으로 차원을 이제 바꿔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피벗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이나 다이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큐브, 데이터 큐브라는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분석 처리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검색 대상으로 놓는 것들이 슬라이싱과 다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하나의 차원만 이렇게 골라내는 거고요. 다이싱은 어떤 차원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해서 좀 더 작은 큐브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드릴 다운 롤업은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계층화된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뭐 연도가 있을 수 있고요. 연도보다 더 작은 계절이 있을 수 있고 계절보다 작은 월이 있을 수 있고 월보다 작은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차원을 좀 이렇게 계층화시킬 수 있는데 그 계층을 드릴다운 할 거냐, 롤업 할 거냐, 추상화 더 시킬 거냐, 아니면 좀 더 자세히 볼 거냐 하는 연산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온라인 분석 처리 연산을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분석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차원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검색이 가능하니까 이 온라인 분석 처리를 잘 이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에서 우리가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건에서 생긴 자료들을 온라인 분석 처리를 위해서 저장할 거냐, 저장하고 또 그것을 검색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어떤 관심이 있는 그 사건 자체를 사실이라고 그랬고 그 속성 중에서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실 속성들을 우리가
측정값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의사결정에 관심 있는 속성들 값을 우리가 차원, 디멘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분류를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차원 자료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우리가 온라인 분석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석 처리를 하는데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이제 다차원 자료 모델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다차원 자료 모델을 만들 때 세 가지 요소, 사실, 그 다음에 측정값, 차원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차원 자료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데이터 큐브를 다차원 자료 모델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데이터 큐브라는 것은 디멘전의 어떤 위치 정보, 위치 좌표를 이용해서 측정값을 관리하는 그러한 특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런 데이터 큐브가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 큐브에 있는 자료들, 사실들을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 분석 검색이라는 것은 사실들을 에 있어서 각 차원 간의 관계를 사실을 중심으로, 사실을 통해서 차원 간의 관계를 검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